그래서 그 페이터는 그 뷰티 자체가 상대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뷰티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함의가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그 기존의 어떤 그 질서와 그 체제를 전복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뷰티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간다면 자, 진리 자체가 상대적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자,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의 그 기본 전제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제 이게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이제 상대적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근본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 자, 페이터가 생각하는 그 이데아리 크리티시즘, 그 신비주의 비평은 그 개인의 임프레션을 아주 중시하죠.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나에게 어떠한 인상을 또 기쁨을 주는가. 이제 이거를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special impression of beauty or pleasure to indicate what the source of that impression is and under what conditions it is experienced. 그래서 그 특정 예술 작품이, 여기서 여러분 예술 작품은 꼭 그 미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술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예술 작품이 나에게 어떠한 그 특별한 임프레션을 주는가, 그리고 그 임프레션의 원천이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 임프레션이 체험이 되는가. 자, 이거를 분석하는 게 자, 신미지 비평가의 역할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걸 보시면 그 역사의 아주 그 특별한 시기에 대해서 그 페이터가 설명하죠. 그러니까 there come from time to time eras of more favorable conditions in which the thoughts of men draw nearer together than is their one, and the many interests of the intellectual world combine in one complete type of general culture. The 15th century in Italy is one of these happier eras.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artists and philosophers and those whom the action of the world has elevated and made keen do not live in isolation but breathe a common air and catch light and heat from each other's thoughts.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예술가들과 뭐 이 철학가들은 그냥 아이솔레이션, 뭐 제각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breathe a common air, 뭔가 그 공통의 그 공기를 내쉬고 있다. 어떤 그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re's a spirit of general elevation and enlightenment in which all alike communicate. 그래서 모든 그 예술가들이 그 상호 소통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시대적인 정신, 이 모토가 있다라는 겁니다. The unity of this spirit gives unity to all the various products of the Renaissance, and it is to this intimate alliance with mind, this participation in the best thoughts which that age produced, that the art of Italy in the 15th century owes much of its great dignity and influence. 그래서 그
이 15세기 이탈리아를 이 페이터가 이제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오콘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컨클루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컨클루전이 그 페이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제 굉장히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페이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 그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페이터가 두 번째 에디션에서는 이 컨클루전을 아예 뺐다라고 하는데 어, 이 컨클루전은 정말 그 아름다운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 그 이 신비주의의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컨클루전은 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문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런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The whole scope of observation is dwarfed into the narrow chamber of the individual mind. 그러니까 관찰의 그 모든 범위가 자, 우리 각자의 그러니까 그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좁은 방 안으로 좁혀진다. 그러니까 페이터가 얼마나 그 개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특정 예술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 임프레션을 그 작품에서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experience already reduced to a group of impressions. 자, 이미 어떤 그 한 그룹의 impression으로 이 쪼그라든 이 경험이라는 것은 is ring round for each one of us by that thick wall of a personality through which no real voice has ever pierced on its way to us or from us to that which we can only conjecture to be without. 그래서 어떤 그 각자의 개성, personality, 이 personality가 thick wall, 이 두꺼운 벽을 이루어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깥의 소리가 이 개성이라고 하는 두꺼운 벽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내부의 소리가 바깥 세계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두꺼운 벽. 자, 이게 바로 그 퍼스널리티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개성이라고 하는 두꺼운 벽 안에서 각자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임프레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But every one of those impressions is the impression of the individual in his isolation, each mind keeping as a solitary prisoner its own dream of a world. 그래서 모든 impression은 자 고립된, 그러니까 personality라고 하는 그 두꺼운 벽 안에 고립된 그 개인의 인상이고 그리고 이 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keeping as a solitary prisoner. 자,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자기 혼자만의 꿈의 세계를 구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터가 얼마나 그 개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임프레션은 나만의 것이죠. 남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페이터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not the fruit of experience, but experience itself is the end. 자, 경험의 결과가 아닌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느냐,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자, accounted number of pulses only is given to us of a variegated, dramatic life. 자, 이 다채롭고 더 드라마틱한 이 삶에서 오직 정해진, 그러니까 한정된 그 수의 맥박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how may we see in them all that is to be seen in them by the finest senses. 어떻게 하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수요의 맥박 속에서, 그러니까 짧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감각을 최대한 정묘하게 가다듬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페이터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최대한의 임프레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감각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finest senses, 최대한 정교하게 우리의 감각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임프레션을 얻는 것, 최대한 많은 예술을 감상하는 것. 자, 그게 페이터의 삶의 목표이죠. 여러분, 이 컨클루전이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자, 예술론에서 나아가서 인생론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술에 대한 논의는 곧 인생에 대한 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예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단락에서 자, 페이터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to burn always with this hard gem-like flame. 자, 이게 아주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hard gem-like flame. 자, 이 강렬하고 보석 같은 불꽃에 늘 타오르는 것. To maintain this ecstasy. 이 엑스터시를, 이 환희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게 success in life. 삶의 성공이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이 열정, 예술이 주는 그 엑스터시에 대한 갈망, 그 갈망으로 늘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hard gem like flame, 이 강렬한 보석 같은 불꽃과 늘 함께 타오르는 것.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엑스터시를 늘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성공이다. 그래서 in a sense it might even be said that our failure is to form habits. 자,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다. For after all, habit is relative to a stereotype world. 그러니까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건 곧 우리가 세상을 스테레오타입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그 파악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때문에 헤빗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eantime, it is only the roughness of the eye that makes any two persons, things, situations seem alike. 그래서 우리가 어느 두 사람이든 혹은 두 개의 사물이든 상황이든 똑같이 그거를 인식하게 된다면 자, 그거는 우리의 눈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의 눈이 무뎌지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not to discriminate every moment some passionate attitude in those about us. 자,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적인 자세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in the very brilliancy of their gifts, some tragic dividing of forces on their ways. 저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페이터의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은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데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페이터가 이렇게 그 주창하는 그 예술의 특징을 이제 페이터의 문장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사실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뭐 이제 대강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빛나는 그 재능 속에서 이미 그 재능들이 그 갈라지면서 그 제각각의 길로 흩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떤 passionate attitude를, 아까 attitude를 식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그러한 attitude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it's on this short day of frost and sun to sleepy for evening. 자, short day of frost and sun,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아침에는 서리가 이제 끼는데 그 서리가 이제 금방 햇살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자, 이 햇볕에 서리가 사라지듯, 자, 이 짧은 날에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잠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잠이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for our one chance less in expanding that interval. 여러분 그 약간 더 앞으로 가야겠네요. 자, we are all under sentence of death but with a sort of indefinite reprieve. 자, 우리는 그 모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with a sort of indefinite reprieve. 그런데 자, 그 형 집행 기간이,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형 집행 기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별표에서 이걸 해석한 걸 보면 뭐 무한한 뭐 유예 기간에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 그 유예 기간이 indefinite,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사형 선고를 받긴 했는데 언제 이 형이 집행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형이 지금 어, 정지 상태이긴 한데 언제 이 정지 상태가 끝나고 이 사형, 이 집행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we have an interval and then our place knows us no more. 그래서 페이트가 주장하는 거는, 자, 인터벌,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 순간과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삶이에요. 이 삶을, 이 순간을 늘려가면서 이 기간의 폭을 넓히는 것,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 getting as many pulsations as possible into the given time. 자,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그 맥박들을 잡아내는데 있다. 자, great passions may give us this quickened sense of life, ecstasy, and sorrow of love, the various forms of enthusiastic activity, disinterested or otherwise, which come naturally to many of us. 자, 위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 감수성을 부여를 해줄 것이다. 뭐 사랑의 희열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 열정적인 그 활동들에 대한 감수성을 제시를 부여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only be sure it is passion that it does yield this fruit of a quicken, multiplied consciousness. 그러니까 of such wisdom, the poetic passion, the desire of beauty,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has most.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를,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 프루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을, 그러니까 쾌근, 언제나 이 어떤 주변의 그 예술 작품에 빨리 대응하도록, 거기서 빨리 인프레션을 잡아내도록, 우리의 그 인식을 항상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프레션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증폭시켜야 되고, 자, 인식에, 그러한 인식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열정이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The Poetic Passion, 시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그리고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자,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의 사랑이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For art comes to you proposing frankly to give nothing but the highest quality to your moments as they pass, and simply for those moments' sake. 자, 예술은 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오로지 그 순간만을 위해서 highest quality,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이죠.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술에서 다른 어떤 목적을 구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 르네상스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주요 패시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조에서 가져온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러멜리 예, 홉킨스의 God's Grandeur 발표를 맡은 준비한 고 다음이 김예일, 박현민, 이성윤, 정성은, 황보성규입니다. 발표는 작가에 대한 소개와 배경 설명 및 시인 형식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본문 분석과 디스커션 퀘스천을 제시하게 됩니다. 저는 앞부분 인트로덕션의 설명을 맡은 고 다미입니다. 이후 본문 분석을 김예일 학우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작가인 드러멜리 홉킨스는 19세기 영국 시인이고 영국 국교도 신자였던 가족 아래에서 자랐지만 이후 가톨릭교로 개종하여 예수회 신부로 활동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시인으로 이후 영국 모더니즘 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홉킨스의 시들은 현대시와 자유시의 효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가 죽은 후에 로버트 브리지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홉킨스의 시집이 나온 지 10년쯤 지나면서부터 굉장한 찬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색다른 기교와 어법, 놀라운 심성의 병치, 구어체적인 생동감, 압축된 문장 구조 등이 현대 감각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핫킨스의 시는 아주 독창적인 것으로 도약률이라는 운용법을 이용하였고 또 두문을 많이 써서 이미지와 암유의 복잡한 구성을 시도하고 의미의 강력한 집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시는 충격적인 새로운 기법과 시 정신이 작품에 충실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시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핫킨스는 1877년에 이 시를 창작하였고 공장, 철도, 전기 등의 확장을 포함한 급속한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물론 2차 산업혁명으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층 계급의 굴기를 가로막는 사회적 제한을 늦추는 이점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이는 자연에 잔혹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It will flame out like shining from shook foil. It gathers to a greenness like the oils of oil crush. Why do men then now not drag his rod? Generations have trod, have trod, have trod. And all is seared with trade, blear, smeared with toil. And where men smudge and shares men smell. The soil is bare now, nor can food fill, being shod. And for all this, nature is narrow span. Rarely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And though the last nights of the black-breast swan, morning at the brown brim eastward springs, because the Holy Ghost o'er the bent world brews with warm breast and with outbright wings. 시의 형식은 이탈리아 소네트고 8줄과 6줄로 구분된 14줄을 포함합니다. 기존의 소네트의 약간 펜타메터 라인과 다소 다릅니다. 핫킨스는 그의 단시의 대부분을 소네트 형식으로 처리하였는데 골격상으로는 이탈리아식을 따르고 있지만 음절 유조의 작시법에서 강세 유조의 작시법으로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예희 학우님이 본문 분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장엄한 신, 자연, 인간 사회. 잠깐만, 김일희 학생, 네. 목소리가 좀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지가 않고, 좀 또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글쎄, 똑같은데요.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좀 낫네요. 예, 지금 좀 더 네, 나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장엄한 신, 자연, 인간 사이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산업으로 인한 자연 파괴입니다. 인 가장 첫 행인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에서부터 드러나는데 시인은 신의 영원하고 웅장한 존재에 대해 기대감 및 경외감을 표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2차 산업혁명 도중 인간이 자연에 가한 파괴 및 자본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는 인간이 신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해친 듯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까지 유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는 아까 다미하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페트라르크 혹은 이탈리안 소넷으로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총 14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옥타브에서 세스텟으로 넘어갈 때 논점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라임 스킴은 ABBA, ABBA, CD-CD, CD이고 아래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각종 엔드 라임과 인터널 라임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 전반적으로 도약률, 즉 스펑 리듬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걸 다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 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킨스가 제작한 운율법으로서 첫 음절에 강세를 두는 다양한 수의 음절로 된 음보를 내포한 시의 복격을 의미합니다. 특징적으로 음절의 수가 아닌 강세에만 의지하는 리듬으로 정형률의 평온한 리듬과 달리 리듬의 변화가 급격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의 영시 소네트 형식인 약강 5복격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시 전반적으로 alliteration이 많이 쓰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도와준 장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 제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grandeur이라는 표현은 great, grand 등의 웅장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의 alliteration을 시작으로 신의 장엄함이 지속적으로 강조됩니다. 옥타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찬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힘있는 존재는 마치 전기의 성질을 띠는 듯하여 이 행에 Shining from Shook Foil에서 나오듯 그 장엄함은 금속 조각이 흔들릴 때 빛을 반사하듯 빛납니다. 또한 Oil Crushed에서 볼 수 있듯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냈을 때의 형상처럼 모였다가 진한 즙으로 한 번에 강하게 나옵니다. simile를 담은 이 두 구절에서 나온 shake와 crush와 같은 강한 단어들은 신의 힘과 장엄함, 즉 grandeur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crushed가 enjambment로 인해 다음 행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문장의 중요한 의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rod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신의 권력, 권능에 대해 무지한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rod는 여기에서 막대기 그 이상의 의미로 신이 벌을 내릴 때 휘두르는 번개나 천둥의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이후 시인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을 짓밟는 행위, 즉 트라드를 반복하고 있음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실제로 트라드라는 의성어가 I am으로 반복함으로써 인간이 쉼없이 자연의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에피죽스라고 합니다. 이 한탄의 대상은 더욱 넓어지는데 트레이드와 토요, 즉 상업화와 산업화로 자연은 훼손되어서 인간의 때와 냄새로 가득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seared, bleared, smeared 같은 단어들은 전부 부정적인 단어들로 산업의 발달과 이윤 추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옥타브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땅이 피폐해졌으나 신발을 신은 발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발, 즉 산업화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잊고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교감이 끊어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덧붙이자면 신발은 산업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만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스텟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스텟에서는 옥타브와 달리 내용상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옥타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다고 시작하면서 자연이 어떠한 특징을 지닌 장소인지 설명합니다. 자연, 즉 만물의 깊은 곳에는 dearest freshness, 즉 고귀한 신선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서쪽에서 해가 져서 광선이 사라진 것 같아도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다시 솟아오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스판디를 이루고 있고 이를 통해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 은총으로 절대 죽지 않는 자연의 내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성령이 포근한 가슴과 찬란한 날개로 이 불완전한 구분 세계를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에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진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찬미에서 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넘어가는 찬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의 세스텟에서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며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장소가 되어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bright winds 라는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 신에 대한 경외 뿐만 아니라 신의 품속에서 태어나는 새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그려내는 문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미처 못 넘겼네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첨언하자면 시 전반적으로 신과 자연,
인간을 묘사할 때 어휘가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 대한 묘사는 wreck, trod, seared, bleared, smeared, toil, smudge, smell, bear 등과 같은 단어로 인간의 파괴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는 어휘가 사용됩니다. 그 반면에 신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묘사는 grandeur, greatness, never spent, dearest freshness, with warm breast, bright wings 등 장엄하고 희망적인 분위기의 어휘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더 파악이 쉬우실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신과 자연의 위대함을 더욱 강조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의 내용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discussion questions를 읽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How does God's grandeur comment on man's relationship with the non-human world? 네, 두 번째는 Even though humans cause pollution to nature, it seems like God would make it all better. Would humans be able to enjoy the fresh nature after the morning springs?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DQ입니다. Regarding nature is never spent, it seems that they are trampling on humans and indifferent to God's authority. Nevertheless, nature seems to be something that does not completely disappear, so if God cares about nature that has eternity, should humans care about it? 네, 여기까지가 저희 조의 발표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라르 멜니 홉킨스, 이제 19세기, 이제 후반, 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시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신부였어요. 신부. 예수회라고 있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부분의 가톨릭 사제들이 예수회 소속인 걸로 아는데, 자, 예수회 소속의 프리스트였습니다. 예,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가톨릭, 이제 신부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가 종교적인,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홉킨스의 시가 언제 출간이 되었는가? 자, 홉킨스의 시가 세상에 처음 출간이 됐던 거는 1918년이었어요. 그런데 홉킨스가 여러분 1889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홉킨스가 살았을 때 시를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자, 시 전체가 이제 출간이 된 거는 자, 죽고 나서 거의 30년이 흘러서 1918년에 가서야 출간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1918년은 바로 모더니즘이 꽃피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1918년에 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 모더니즘 시인들 이제 가장 유명하게는 에즈라 파운드라든가 T.S. 엘리엇 같은 시인들이 홉킨스의 이 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시대의 동시대 시인이 쓴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모더니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influenced the British modernist movement,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1918년 이전에는 홉킨스의 작품이 제대로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자, 홉킨스가 시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는 1918년 이전이에요. 그리고 1918년은 이미 영국에서 모더니스트 무브먼트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자,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홉킨스를 보니까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홉킨스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자, 빅토리아 시와 현대 모더니즘 시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브릿지, 그러니까 트랜지션 기간에 있던 이제 그러한 시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홉킨스의 시를 보면, 자, 빅토리아 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모더니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리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 이제 홉킨스의 상당히 그 모더니스트적인,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 측면이었죠. 그러니까 그 각 시행에, 그러니까 약 음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그 음절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여러분 아마 설명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듣고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야금절에 그 수에 제한이 없었다. 아, 잠시만요. 저는 올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 올리는 걸 깜빡했네요. 어, 예, 그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차피 이거 다 못하니까 예, 그 나중에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시 형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그 현대적인 그 측면이었던 것이죠. 자, 이 시가 나왔던 것은 1877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 시는 그 소네트의 그 형식을 예, 취하고 있습니다. 음, 잠깐만요. 좀 텍스트가 좀 크게 나온 부분을 이제 제가 찾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첫 행을 읽어볼게요.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자, grandeur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alliteration이라고 하죠. 그 자음이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이제 첫 부분에서 자음이 반복되는 거를 al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자, grandeur of God. 자, 신의 장엄함, 영광으로. 자, 이 세계가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자, 이 세계가 신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는데, 자, charged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코드를 꽂으면 그 전자제품에 전기가 이제 흐르는 것처럼, 자, 이 신의 영광이 마치 전기처럼 이 온 세계를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신의 영광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휴대폰 충전하듯이, 그리고 노트북 충전하듯이 이 세계가 지금 신의 영광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발표지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당시 이제 전기가 쓰이기 시작하던 그 시절이었죠. 그 electric force. 그래서 이 이제 홉킨스가 이 charged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electric force, 그 전기도 아마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it will flame out like shining from shook fire. 자, 여러분 그 홉킨스는 이 페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홉킨스가 대학에서 월터 페이트의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홉킨스의 시를 보면 페이트의 영향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자, 홉킨스도 역시 그 페이트가 주장한 것처럼 이 세계에서, 이 세계의 그 아름다운 것들에서, 이 세계의 그 모든 것들에서 임프레션을 받고자 갈망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신의 장엄함이 flame out, 불꽃을 발하게 돼요. 그런데 자, 이 신의 장엄함이 불꽃을 발하는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like shining from shook fire.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박 있잖아요. fire. 금박을 막 흔들어대요. 여러분 이 shook는 shake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haken, 이 금박을 이 흔들어대면 거기서 막 빛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박을 흔들어댈 때 거기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 신의 장엄함이 불꽃을 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신의 장엄함의 예로 뭐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무언가를 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 사소한 걸 들고 있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것. 그러니까 금박을 흔들어댈 때 이 빛이 쏟아지는 것, 거기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광이 이 전기처럼 온 세계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현상에서도 신의 당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t gathers to a greatness like the ooze of oil crush it. 자, 또 다른 사소한 예가 나옵니다. 자, 이 신의 장엄함이, 이트는 여러분 그 신의 장엄함이에요. 신의 장엄함이 gathers to a greatness, 커지는데, 자, 마치 어떻게 커지냐? Like the ooze of oil crush it. 마치 뭐 그 올리브 같은 거를, 올리브 열매 같은 거를 발로 크러쉬를 했을 때, 발로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올리브 열매의 그 기름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 열매를 발로 이렇게 으깨었을 때 이제 거기서 그 올리브 오일이 새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 새어나오는 기름이 마치 그것처럼 신의 영광이 커진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두 개의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현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아주 일상적이고 신선한 이미지가 바로 현대시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이만 하겠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